안녕하십니까, 크레이지 포뮬러입니다. 다양한 일이 벌어졌던 어지러운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바쿠 서킷의 특성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특히 세이프티카가 움직이지 않는 프랙티스와 퀄리파잉의 경우에는 레드 플래그도 자주 발동되기 때문에 주말 동안 흥미진진한 경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에 앞서 이번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전에 에스턴 마틴이 공식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뉴이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수년간 레드불의 황금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몇 년 동안 정상의 위치에 레드불을 안착시켰던 주력 인부가 에스턴 마틴으로 향함에 따라 내년 시즌에 날개를 달게 될 에스턴 마틴의 차량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랙티스 사건 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F1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베어만입니다. 2라운드였던 사우디에서는 페라리의 차를 탔지만 17라운드인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하스의 차를 타고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프랙티스 1에서만 레드 플래그가 2번 발동됐습니다. 먼저 르클레르가 사고를 냈습니다. 15번 코너로 진입하는 과정에 너무 많은 가속을 가진 채로 진입했고 결국엔 감속에 실패하면서 베리어에 그대로 들이받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던 르클레르가 남은 시간 동안 나오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개째 레드 플래그는 윌리엄스의 콜라핀토가 발동시켰습니다. 콜라핀토는 4번 코너에서 사고를 냈는데 이 코너는 3번과 이어지는 연속 직각 코너이기 때문에 시케인이라고 불리기에는 애매하지만 시케인과 비슷한 형태를 띠는 코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라핀토는 이곳에 진입하는 과정에 뒷바퀴의 트랙션이 흐트러지면서 베리어의 뒷바퀴를 먼저 부딪혔고 그대로 잔여 시간 동안 세션에서 이탈하게 됐습니다. 콜라핀토 역시 페이스는 좋았기 때문에 지켜보는 팬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자아냈던 장면이었습니다. 프랙티스2가 곧바로 이어졌고 자잘한 사건이 많았던 이전 세션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목해야 할 점은 페레즈가 프랙티스 1, 2 모두 3위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페레즈가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바쿠의 제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한데 몰렸습니다. 다음날 프랙티스 3 역시 레드 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전날의 프랙티스 1에서도 파워 유닛의 문제로 인해 단 한 랩도 달리지 못했던 오콘인데 이번 세션도 15번 코너를 지나가는 중에 비정상적인 소음을 내며 차량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또한 하스의 베어만이 우려했던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보통 레이스가 아니라면 1번 코너에서 실수가 나올 때 빠르게 포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베어만의 정말 조금 늦은 판단으로 인해 왼쪽 앞바퀴를 손상시키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프랙티스 세션이 끝나고 윌리엄스의 알본과 콜라핀토의 기록이 좋은 편에 속해 피트크루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관객들은 이 신인의 활약에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퀄리파잉입니다. Q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00랩의 메르세데스가 미디움 타이어로 플랭 랩을 소화해보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소프트에 비해 기록이 너무나 많이 뒤처졌고 결국에는 소프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드라이버가 1000랩을 돌았고 레드불, 맥라렌, 페라리의 3파전이 그려졌고 그 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은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서킷에서 빠질 수 없는 벽과의 거리표에서 살포시 터치를 하고 간 드라이버들의 명단이 적혀 나왔습니다. 세션이 종료되고 체커 플래그를 받기 전에 노리스가 16번 코너 공략이 실패하면서 플랭 랩을 포기했고 결국엔 충격적인 Q1 탈락의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Q1 탈락자는 리카도, 노리스, 보타스, 저어관유, 오콘입니다. Q2 시작 후 별일 없이 흘러가던 중 모든 드라이버가 플라잉 랩을 소화한 뒤의 순위 상황입니다. 섹터 2까지만 해도 르클레르가 베르스타펜이 기록보다 빨랐었지만 긴 직선 구간이 주를 이루는 섹터 3에서 아쉬운 기록을 보여주면서 1위인 베르스타펜과 고작 0.014초의 기록 차이로 2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종료될 때는 알론소가 5위, 콜라핀토는 6위라는 좋은 의미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콜라핀토에 이어 알본까지 10위로 턱걸이 생존을 하면서 윌리엄스 듀오가 모두 Q3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으며 베어만은 하스의 차량으로 첫 실전 레이스를 하는데도 훌켄버그보다 0.2초 빠른 기록을 보여주었지만 아쉽게도 알본에게 밀려 11위로 Q3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Q2 탈락자는 베어만, 트노다, 가슬리, 훌켄버그, 스트롤입니다. Q3는 10명의 드라이버만 트랙에 나오기 때문에 개인 능력과 팀 전략이 굉장히 중요했던 세션이었습니다. 먼저 1000랩 소화 후의 기록을 보자면 르클레르가 4년 연속 폴을 노리기 위해 트랙 에볼루션을 등에업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41초 중반대의 기록을 작성했고 르클레르 뒤로
사인츠, 피아스트리, 러셀, 페레즈, 베르스타펜 순서로 순위가 정리됐습니다. 직후 약 3분 남긴 상태에서 마지막 랩타임을 위해 트랙에 나오는 드라이버들이었는데 알본이 차량에 쿨링팬을 끼운 채 트랙에 나오는 황당한 상황을 보여주었고 언세이프 릴리즈로 세션이 끝난 뒤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알본을 제외한 나머지 드라이버들은 정상적으로 세션을 소화했고 르클레르는 41초 초반대의 기록으로 진입하면서 4년 연속 폴 포지션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피아스트리, 사인츠, 페레즈가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스타트 그리드 설명드리겠습니다. 7그리드의 해밀턴과 20그리드의 오콘이 규정 파워 유닛 개수 초과와 셋업 변경으로 피트레인 스타트를 하게 됐고 13그리드로 마무리했던 가슬리는 차량 연료량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서 해밀턴과 오콘의 바로 앞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인 스타트 그리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됐습니다. 레이스 당일도 맑은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바쿠에서 4년 연속 폴 포지션으로 시작하는 르클레르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지키기 위한 맥라렌 그리고 레드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이 미디움 타이어를 선택했지만 단 6명의 드라이버만이 하드 타이어를 스타트 타이어로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스타트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바쿠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시즌 전체를 통틀어 봐도 몇 번 보지 못했던 세이프티카를 경기 초반에 보는 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단 3개의 랩을 도는 과정 중에 스트롤과 츠노다의 컨택이 있었고 이 두 드라이버들은 많은 순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이그리드에서 출발했던 노리스와 해밀턴은 각각 4개와 3개의 순위를 끌어올렸고 상위권에서는 레드불 듀오가 각자의 앞에 있던 선수 한 명씩을 잡아내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전체 레이스의 10%가 지났습니다. 노리스는 벌써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10위까지 올라왔고 상위권의 드라이버들은 서로서로 평균 2초 정도의 격차를 두고 달리고 있던 와중에 윌리엄스의 콜라핀토가 가장 먼저 피트인을 하면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피트인을 시작으로 미디움 타이어로 시작했던 드라이버들이 줄줄이 피트인을 했고 한 차례 순위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런 와중에 초반 사고로 사이드포드가 손상된 츠노다가 리타이어했고 이번 주 레이스의 첫 리타이어가 3분의 1이나 진행된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레이스가 30랩 이상 진행됐고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르의 격렬한 배틀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4랩을 달리는 동안 유일하게 피트 스탑을 진행하지 않았던 노리스였는데 바로 뒤에 있던 베르스타펜이 노리스를 잡지 못했고 오히려 러셀에게 순위를 내주고 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의 결과와는 다르게 여러 순위권에서 트레인이 형성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1위부터 3위까지의 트레인과 하스와 윌리엄스가 얽혀있는 트레인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레이스였습니다. 또 재밌었던 점은 르클레르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의 성능 저하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초월의 문 앞에서 계속해서 노크만 하는 아쉬운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레이스가 80% 진행됐고 아까와 같은 16번 코너에서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르가 동시에 온몸 비틀기를 보여주었고 15번 코너에서 벽과 부딪힐 수도 있었던 피아스트리를 리플레이로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수명이 젊은 노리스는 가장 빠르게 달리면서 베르스타펜을 추격했고 결국에는 3개의 랩을 남겨놓고 초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파이널 랩을 단 한 랩 남긴 상황에 르클레르와 페레즈 그리고 사인츠의 3파전이 벌어졌습니다. 페레즈가 초월에 성공하나 했지만 르클레르가 어떻게든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뒤이어 사인츠까지 막아내며 2위 자리를 수성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인지 횡보했던 남은 두 드라이버의 타이어끼리 컨택이 생겼고 레이스 극후반부에 VSC를 발동시킬 정도의 큰 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경기 마무리는 VSC와 함께하게 됐고 변수 없이 피아스트리와 르클레르가 1, 2위를 차지했고 열심히 달렸던 러셀은 운도 따라주면서 포디움 피니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리스는 15그리드에서 출발해 보라색 시계와 함께 4위로 마무리했고 베르스타펜이 패스티스트 랩을 뺏으려 피트 스탑을 했지만 앞선 상황으로 인해 전략이 물거품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콜라핀토와 베어만이 모두 포인트 피니시를 하는데 성공했으며 특히 베어만은 이번 시즌 페라리와 하스 소속으로 각각 한 경기씩 뛰었는데 모든 경기에서 포인트 피니시를 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작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렇게 맥라렌의 피아스트리가 우승을 가져오면서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경쟁이 이번 경기에 뒤집히게 되었고 이번 시즌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도 더 많은 드라이버가 참전하면서 더욱더 불타오르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맥라렌이 레드불에 이어 4승 고지를 2번째로 밟았고 피아스트리 역시 시즌 2승이자 개인 통산 2승을 챙기면서 2년차 드라이버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챔피언 경쟁 중이었던 레드불의 페레즈와 페라리의 사인츠가 리타이어하면서 맥라렌이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맥라렌이 여태까지 나쁜 기억만을 갖고 있었던 바쿠에서 드디어 우승했습니다. 맥라렌의 차량 성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피아스트리와 노리스라는 젊고 유능한 드라이버를 데리고 있었기에 만들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하고, 르클레르에게는 악몽 같겠지만 바쿠에서 4년 연속 폴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그 4년 모두 우승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알론소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팀의 분위기를 뒤집고 무려 8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컨스트럭터 단독 5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데 도움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베어만은 출전한 2경기 모두 포인트 피니시를 했고, 콜라핀토도 단 2경기만에 4포인트를 획득하면서 F1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일이 있었던 바쿠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VSC를 보는 것 같았는데 과연 싱가포르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레이지 포뮬러였습니다.